5월 7일 목요일 내일의 시황 예측.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코스피는 장중 7,53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고 7,490.05로 1.43% 상승 마감했지만 오늘의 진짜 핵심은 지수 상승이 아니라 외국인이 8조 원을 팔고 개인이 8조 2천억 원을 받아낸 수급 변화였다. 오늘은 겉으로 보면 강한 장이었다. 다우는 1.23% 상승했고 나스닥은 2.02% 상승했다. S&P 500은 1.46% 상승했고 니케이는 5.58% 급등했다. 상해지수도 0.48% 상승했다. 미국장 AI 랠리, 미 이란 종전 기대, 유가 급락, AMD발 반도체 훈풍이 한국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한국장 내부를 보면 월요일과는 완전히 달랐다. 월요일은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를 끌어올린 장이었다. 오늘은 개인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낸 장이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강했지만 질은 조금 달라졌다. 1. 코스피는 7,500선을 넘었지만 수급은 경계 신호를 보였다. 오늘 코스피는 7,490.05로 마감했다. 상승률은 1.43%다. 장중에는 7,530선을 돌파하며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7,000선을 넘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7,500선까지 올라온 것이다. 숫자만 보면 정말 강하다. 하지만 수급은 조심해서 봐야 한다. 개인은 8조 2천억 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8조 원을 순매도했다. 기관도 300억 원을 순매도했다. 이건 월요일과 반대다. 월요일에는 개인이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샀다. 오늘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다. 물론 개인이 샀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단기간에 7,000선, 7,500선을 빠르게 돌파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대규모로 차익 실현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오늘 코스피는 강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지수만 보고 흥분하면 안 된다. 돈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 2. 코스닥은 다시 1200선을 이탈했다. 코스닥은 1199.18로 마감했다. 0.91% 하락했다. 이 숫자는 중요하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쓰고 있지만 코스닥은 다시 1200선 아래로 내려왔다. 수급을 보면 개인은 230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1,300억 원 순매수, 기관은 1,300억 원 순매도였다. 외국인이 산 것은 긍정적이지만 기관 매도가 부담이었다. 기관은 알테오젠, 로보티즈, 에코프로, 알지노믹스, 일부 레버리지 상품을 팔았다. 기관이 성장주와 바이오 일부를 정리하는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오늘 코스닥은 지수보다 종목이 더 중요한 장이었다. 오이솔루션, 대한광통신, 심텍 같은 AI 인프라와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는 관심을 받았다. 반면 바이오와 일부 성장주는 약했다. 코스닥은 아직 코스피처럼 편하게 볼 수 없다. 3. 반도체는 강했지만 장중 고점 이후 차익 실현이 나왔다. 오늘 장 시작 전 분위기는 반도체에 매우 좋았다. 미국장에서 AMD발 반도체 랠리가 있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프리마켓에서 강한 흐름을 보였다. 메모리 재평가, AI 서버 수요, 삼성전자 50만원, 하이닉스 300만원 같은 공격적인 기대도 나왔다. 장중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 흐름을 만들었다. 하지만 장 마감 기준으로는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후, SK스퀘어를 순매도했다. 반대로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한미반도체, 원익 IPS, PSK, 솔브레인 등을 순매수했다. 즉 반도체는 끝난 것이 아니다. 다만 오늘은 외국인의 단기 차익 실현과 기관의 선별 매수가 동시에 나온 날이다. 반도체는 여전히 시장의 본체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무조건 사면 된다가 아니라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를 봐야 한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너무 빠르게 오른 만큼 내일은 장중 고점 이후 밀리는지 아니면 다시 수급이 붙는지가 핵심이다. 4. AI 인프라는 반도체 밖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흐름은 AI 인프라 확산이다. 엔트로픽과 스페이스X 데이터센터 사용권 이슈,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전력 반도체 수급난, 기판 수요 증가가 계속 기사로 나왔다. 삼성전기와 LG노텍은 기판 수요로 2분기 영업이익 급증 기대가 나왔다. 심텍은 관련 매출 본격화 기대에 강했다. 오이솔루션, 대한광통신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왔다. 즉 시장은 AI를 반도체만으로 보지 않는다. AI 서버, 전력 반도체, 기판, 광통신, 데이터센터, 전력망 이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있다. 오늘 신고가 종목에도 오이솔루션, 아스플로, 덕산테코피아, 대덕, 한솔테크닉스 같은 AI 인프라와 부품 관련 흐름이 섞여 있었다. 이 흐름은 내일도 계속 봐야 한다. 5. 전력, 원전, 건설, 조선은 종전 기대와 AI 전력 수요를 함께 받았다. 오늘 전력과 원전, 건설, 조선도 강했다. 미 이란 종전 기대가 나오면서 유가가 급락했고
WTI는 95달러 수준까지 밀렸다. 유가 하락은 대한항공 같은 운송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대한항공은 8%대 급등했다. 건설주는 종전 이후 재건 기대가 붙었다. 삼성 E&A, 히림 등이 신고가 흐름을 보였다. 원전주는 강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7%대 상승했고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도 들어왔다. 전력기기 쪽에서는 현대일렉트릭의 미국 초고압 설비수주 LS그룹 시총 64조 돌파 같은 뉴스가 있었다. 하지만 조심할 점도 있다. 외국인은 LS일렉트릭, 우리기술, 보성파워텍을 팔았다. 기관도 전력 레버리지 상품을 팔았다. 즉 전력과 원전의 스토리는 살아있지만 종목별로 차익 실현도 분명히 나오고 있다. 6. 바이오는 실적주와 기대주의 차이가 갈렸다. 오늘 바이오에서는 셀트리온과 SK바이오팜이 눈에 띄었다. 셀트리온은 자사주 소각과 목표가 상향으로 4%대 상승했다. SK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 효과로 영업이익 개선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코스닥 바이오는 전체적으로 강하지 않았다. 기관은 알테오젠과 일부 바이오를 팔았다. ABL바이오와 리가캠바이오도 기관 순매도 쪽에 있었다. 이 말은 중요하다. 바이오 순환매가 온다고 해서 모든 바이오가 오르는 장은 아니다. 실적이 있거나 수급이 붙은 바이오와 기대만 있는 바이오는 다르게 봐야 한다. 오늘 내가 SK바이오팜을 매수한 것도 이 지점과 연결된다. 바이오 중에서 영업이익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종목이라는 논리는 있었다. 하지만 시장이 그 논리를 바로 인정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오늘의 인사이트. 첫째, 코스피는 7,500선을 돌파했지만 월요일과 달리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하고 개인이 받아낸 장이었다. 둘째, 반도체는 여전히 시장의 본체지만 외국인 차익 실현이 나왔다. 이제는 무조건 상승보다 수급의 질을 봐야 한다. 셋째, AI 인프라는 반도체 밖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기판, 광통신, 데이터 센터, 전력 반도체가 계속 살아있다. 넷째, 코스닥은 다시 1200선을 이탈했다. 코스피 강세와 달리 코스닥은 여전히 종목별로 어렵다. 다섯째, 유가 급락과 미 이란 종전 기대는 건설, 원전, 항공, 조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여섯째, 오늘 시장은 강했지만 개인 매수와 외국인 매도의 충돌이 커졌다. 내일은 차익 실현 강도를 반드시 봐야 한다. 오늘의 가설 1. 내일 코스피가 7,500선 안팎을 지키면 시장은 아직 강한 흐름이다. 가설 2.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다시 사지 않으면 반도체는 하루 더 쉬어갈 수 있다. 가설 3. 반도체가 쉬는 동안 AI 인프라, 광통신, 기판, 원전, 조선으로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다. 가설 4. 코스닥이 1200선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성장주 매매는 더 조심해야 한다. 가설 5. 개인이 강하게 산 다음 날에는 장 초반 강세보다 오후장 수급이 더 중요하다. 5월 8일 금요일 체크할 포인트. 첫째, 코스피가 7,500선을 지키는가? 둘째, 외국인이 다시 코스피를 매수하는가? 셋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 고점 이후 다시 회복하는가? 넷째, 코스닥이 1200선을 회복하는가? 다섯째, AI 인프라와 광통신 흐름이 이어지는가? 여섯째, 전력기기와 원전주가 차익 실현을 이겨내는가? 일곱째, 증권주와 조선주가 단기 급등 후 버티는가? 여덟째, 환율이 1,450원대에서 안정되는가? 5월 8일 금요일 시황 예측. 이제 금요일 한국장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핵심 가설 1. 금요일은 코스피 7,500선 안착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 7,530선을 넘었고 7,490.0으로 마감했습니다. 숫자는 강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8조 원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코스피가 더 오르느냐보다 7,500선 안팎에서 버티는지가 중요합니다. 7,500선을 지키면 시장은 아직 강합니다. 반대로 7,500선을 강하게 이탈하고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면 오늘 상승은 개인이 받아낸 고점 매수였을 가능성도 봐야 합니다. 핵심 가설 2. 반도체는 외국인 재매수가 없으면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오늘 기관은 반도체를 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팔았습니다. 이게 내일 핵심입니다.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면 반도체는 다시 살아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계속 팔고 기관만 받으면 반도체는 하루 더 매물 소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직 본체입니다. 하지만 본체도 쉬어갈 때가 있습니다. 핵심 가설 3. AI 인프라 후방주는 계속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가 쉬더라도 AI 인프라 전체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이솔루션, 대한광통신, 심텍, 삼성전기, LG이노텍, 전력 반도체, 기판 관련 뉴스는 계속 살아있습니다. 금요일에는 반도체 대형주보다 이 후방주들이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기 급등주는 장 초반 추격이 아니라 눌림 후 재상승을 봐야 합니다. 핵심 가설 4. 코스닥 1200선 회복이 중요하다. 오늘 코스닥은 1199.18로 마감했습니다. 아주 애매합니다. 1200선 바로 아래입니다. 금요일에 코스닥이 1200선을 회복하면 성장주 매매 심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00선 아래에서 계속 밀리면 코스닥은 코스피와 완전히 다른 장이 됩니다. 이 경우 바이오와 로봇,
2차 전지는 더 선별적으로 봐야 합니다. 핵심 가설 5. 금요일은 추격보다 정리가 중요한 날이다. 이번 주 시장은 너무 빠르게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7,000선을 넘고 7,500선까지 왔습니다. 이런 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늦은 추격입니다. 금요일은 새로 크게 먹으려는 날이 아니라 내 종목이 시장 중심과 맞는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특히 손실 중인 종목은 희망으로 들고 가면 안 됩니다. 금요일 시나리오 정리. 시나리오 A. 기본 시나리오. 코스피는 7,500선 안팎에서 등락. 반도체는 장중 흔들리지만 크게 무너지지 않음. AI 인프라와 광통신, 조선, 원전 일부로 순환매. 코스닥은 1200선 회복 시도. 이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B. 강한 상방 시나리오. 외국인이 다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순매수. 코스피 7,500선 제한착. 코스닥 1,200선 회복. AI 인프라와 반도체 장비주 강세 지속. 이 경우 시장은 다시 7,600선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C. 경계 시나리오. 외국인 매도 지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추가 차익 실현. 코스피 7,500선 이탈. 코스닥 1,200선 회복 실패. 급등 전력주와 AI 후방주 동반 조정. 이 경우 금요일은 단기 과열 해소장입니다. 무서워할 장이라기보다 늦게 따라붙은 종목을 정리해야 하는 장입니다. 금요일 시황 예측 한 문장. 금요일 한국장은 코스피가 7,500선 안팎에서 버티는지, 외국인이 반도체를 다시 사는지, 그리고 코스닥이 1,200선을 회복하는지를 확인하는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의 결론. 오늘 시장은 강했다. 하지만 월요일과 같은 강한 장은 아니었다. 코스피는 7,500선을 넘었지만 외국인은 8조 원을 팔았고 개인은 8조 2천억 원을 샀다. 반도체는 여전히 본체지만 외국인 차익 실현이 나왔다. AI 인프라, 광통신, 원전, 조선, 항공, 건설로 돈은 계속 움직였지만 코스닥은 1200선을 지키지 못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이다. 지수는 강하다. 하지만 수급은 더 복잡해졌다. 이제부터는 아무 종목이나 들고 있으면 안 된다. 돈이 들어오는 종목과 빠지는 종목을 구분해야 한다. 복귀 노트 5년 손실 습관을 끊으려면 매도 버튼을 누르는 훈련부터 해야 한다. 오늘 복귀 노트는 정말 중요하다. 오늘의 문제는 종목 하나가 아니다. LG전자, KODX 인버스, SK바이오팜이 아니라 내 매매 습관 자체를 봐야 한다. 먼저 LG전자. LG전자는 결국 3.73% 이익으로 정리했다. 수익으로 나온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과정은 냉정하게 봐야 한다. 어제 10%대까지 상승했던 종목이 오늘 5% 이상 급락할 때 3%대 손절 또는 수익 보전 기준에서 정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급락 순간에 머리가 멈췄다. 매도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이게 핵심 문제다. 수익이 났느냐 안 났느냐보다 더 중요하다. 급락할 때 몸이 굳는 습관, 기준이 있는데도 버튼을 못 누르는 습관, 조금만 더 하다가 판단이 늦어지는 습관. 이걸 못 고치면 전업 투자자는 절대 될 수 없다. 전업 투자자는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틀렸을 때 바로 끊는 사람이다. 두 번째, KODX 인버스. 오늘은 조정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인버스를 매수했다. 하지만 시장이 다시 강하게 반등하자 마이너스 0.37%에서 정리했다. 이건 잘했다. 이 매매는 칭찬해야 한다. 왜냐하면 틀렸을 때 빠르게 인정했기 때문이다. 인버스 매매가 맞았느냐 틀렸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틀렸다고 판단했을 때 손실을 작게 끝냈다는 점이다. 이게 앞으로의 방향이다. 작게 틀리고 빨리 나온다. 세 번째, SK바이오팜. 오늘 오전 10시 53분에 매수했고 현재 1.51% 하락 중이다. 이건 이미 경고 구간이다. 내 원칙은 분명하다. 1% 하락은 경고, 2% 하락은 퇴장. 지금 SK바이오팜은 이미 경고를 넘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것이다. 바이오 순환매가 올 수 있다. 영업이익이 나는 바이오니까 괜찮다. 셀트리온이 4% 올랐으니까 SK바이오팜도 따라갈 수 있다. 종가에 4%쯤 마감하면 좋겠다. 이건 기대다. 매매는 기대가 아니라 확인으로 해야 한다. SK바이오팜은 실적 있는 바이오라는 논리는 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이 실제로 인정한 대장주는 셀트리온이었다. 대장이 움직였는데 2등, 3등 종목을 차트만 보고 사는 습관, 이게 반복되면 손실이 쌓인다. 오늘도 같은 패턴이 나왔다. 대장주를 사지 않고 덜 오른 종목을 샀다. 강한 종목을 사지 않고 올라올 것 같은 종목을 샀다. 시장이 인정한 종목이 아니라 내가 이유를 붙인 종목을 샀다. 이 습관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차트만 보고 이제 갈 것 같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시장은 내 생각을 보상하지 않는다. 시장은 돈이 실제로 들어간 종목만 보상한다. 앞으로 원칙은 더 단순해야 한다. 첫째, 대장주가 아니면 매매 이유를 더 엄격하게 본다. 둘째, 대장주가 움직였는데 후발주를 살 때는 더 짧게 본다. 셋째, 1% 하락하면 이미 경고다. 넷째, 2% 하락하면 무조건 퇴장이다. 다섯째, 급락할 때 매도 버튼을 못 누르면 매수 자체를 줄여야 한다. 내일 SK바이오팜 대응은 분명하다. 장 초반 반등에서 매입가 근처를 회복하면
보유 이유를 다시 판단한다. 하지만 계속 약하고 2% 손실에 가까워지면 기대하지 않는다. 바이오 순환매를 기다리지 않는다. 영업이익 논리를 다시 붙이지 않는다. 퇴장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다. 손실 중인 종목에 새로운 이유를 붙이지 마라. 매수 전에 있던 이유만 이유다. 매수 후 손실이 난 뒤에 찾는 이유는 대부분 변명이다. 오늘의 복귀 한 문장은 이것이다. 나는 종목을 잘못 산 것이 아니라 대장주를 피하고 후발주에 기대를 거는 습관을 반복했다. 이 문장을 10번 들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 더. 급락할 때 매도 버튼을 누르지 못하면 전업 투자자는 될 수 없다. 이 말은 아프지만 필요하다. 5월의 목표는 대박이 아니다. 월 손실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려면 오늘부터 바꿔야 한다. 대장주를 먼저 본다. 후발주는 짧게 본다. 1% 하락은 경고, 2% 하락은 퇴장. 급락하면 생각하지 말고 기준대로 누른다. 내일의 목표는 수익이 아니다. 기준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레전더리 인베스터 쿼트. 컷 요 로서즈 퀴클리 언드렛 요 위너즈런. 손실은 빠르게 자르고 수익은 잘하게 두라. 투자 격언. 오늘 복귀에는 이 말이 가장 맞습니다. 수익 종목은 기준을 가지고 지켜야 하고 손실 종목은 희망을 붙이지 말고 빨리 잘라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대장주를 피하지 말자. 후발주에 기대지 말자. 급락하면 멈추지 말고 누르자. 1% 하락은 경고, 2% 하락은 퇴장.